네, 안녕하세요. 약드래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변비로 고생하신 적이 있나요? 평소에는 내가 쾌변으로 변비 걱정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변비가 찾아와서 굉장히 고생하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변비가 굉장히 오래 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일단 삶의 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죠. 그리고 또 변비로 인해서 피부 트러블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질환들이 연쇄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변비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만약에 평소에는 변비가 없다가 갑자기 변비로 고생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드시는 약이 그런 변비를 유발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외로 변비를 유발하는, 그러니까 변비가 부작용인 약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내가 약을 복용하고 나서 변비가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약 때문에 변비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변비가 개선이 안 되죠. 아무리 식습관을 바꾸고 변비에 좋다는 걸 먹어도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약만 끊거나 다른 약으로 교체를 한다면은 변비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괜히 먹는 약만 더 많아지는 그런 꼴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변비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약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기침약입니다. 감기약, 기침약, 기침가래약, 목감기약을 우리가 많이 먹게 되는데 특히 이제 처방을 받아서 먹게 되는 이런 기침약들, 감기약들에는 변비를 유발하는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알약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잘 모르니까 시럽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짜먹는 그런 시럽들, 예를 들면 쿠프 시럽, 코데원 시럽, 코데날 시럽 등등 굉장히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콜데원은 아닙니다. 콜데원 말고, 물론 콜데원도 변비를 유발할 수 있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처방을 받아서 먹는 기침약, 시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럽들에는 디하이드로코데인이라는 성분이 들어가는데요. 이 성분이 변비를 굉장히 흔하게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럽을 먹고, 이 감기약을 먹고 변비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어르신들 중에서는 감기도 오래가고 잘 낫지도 않아서 이 시럽을 몇 주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또 변비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원래 변비가 있었는데 이 시럽으로 인해서 변비가 더 심해지는 경우들도 있죠. 알러지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비염에 드시는 알러지약이나 또 기침을 하더라도 이런 알러지성 기침, 그쵸, 간질간질 하거나, 그래서 이런 기침을 하게 되면 알러지약이 처방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알러지약도 변비를 유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알러지 시즌이죠. 봄에 꽃가루 날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알러지약들을 많이 먹게 되는데, 먹게 되면서 변비가 찾아오는 경우들도 덜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수분 섭취를 잘 한다든지 식이섬유를 좀 풍부하게 섭취를 한다든지 등등의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로 살펴볼 약은 신경통에 먹는 진통제입니다. 여러분들 타이레놀 같은 그런 일반 진통제 말고 신경통이나 저리거나 이럴 때 먹는 진통제들, 처방을 받아서 먹는 그런 진통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디카나 가바렉 같은 그런 제품들이 되겠는데요. 또 여러분들 대상포진에 걸리면 신경 쪽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통증이기 때문에 일반 진통제로는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이 신경통, 저림 증상에 먹는 그런 진통제가 대상포진 통증을 잡기 위해서 처방이 많이 나오는데, 이 또한 변비를 유발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약들 드실 때에도 여러분들 변비가 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만성 디스크 환자분들은 이런 약들을 좀 굉장히 오래 먹게 되죠. 또 대상포진이 와서 드실 때에도 한 1, 2주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주간, 몇 달간 계속 드시는 경우들도 덜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변비로 또 고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약이 바로 우울증 약입니다. 사실 신경정신과에서 쓰는 약들은 대부분 다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특히 우울증 약이 심한데요. 이런 약들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뇌에 작용하는 약이고, 이 뇌에 작용하면서 이 장의 운동이나 이런 데도 또 관여를 하기 때문에 변비를 유발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런 신경정신과 우울증 약들은 중간에 끊기도 어렵고, 그리고 대체를 한다 하더라도 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약물이 변비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우울증 약 전체 대부분, 이 신경정신과에 쓰는 약들 대부분이 다 변비를 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을 바꾸거나 끊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변비를 계속 고생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대체할 게 없으니까, 대안이 없습니다. 약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식습관이나 식사하는 데 굉장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한 3가지 정도 의약품을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 밖에도 다양한 약물에 의해서 변비가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굉장히 내가 쾌변으로 소문난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변비로 고생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먹고 있는 약이 무엇인지, 그 약 때문에 변비가 온 건 아닌지 한번 의심해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경험을 겪고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으면 내가 먹고 있는 약 중에 변비를 유발하는 약이 있는지 근처 약국에 가셔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너무 심하시다면은 뭐 약을 좀 바꾼다든지 이렇게 좀 하시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심하지 않다면은 더 심해지기 전에 평소에 그 수분 섭취를 좀 많이 한다든지, 그리고 음식 중요하죠. 식이섬유가 풍부한 그런 음식들을 평소보다 좀 많이 꾸준하게 다양하게 자주 섭취하는 그런 식습관도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기침약이라든지 알러지약, 또 신경통, 저림에 쓰는 진통제, 또 우울증 약을 포함한 전반적인 그런 신경정신과 약들이 그렇다라고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으니 혹시나 이제 갑자기 변비가 찾아왔을 때는 약을 좀 의심하는 것도 그 원인을 확인하고 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